뭐 다른 것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게 지역 카페와 관련해서 오늘은 뭐 이게 주제니까 사실 이제 그 말씀만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역 카페는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제가 만들어낸 성남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작품이죠. 이게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낭비다, 왜 그런 데 쓸 때는 돈 쓰느냐 엄청나게 반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비 진작 효과도 크고 또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매우 높고 또 경기 진작 효과도 크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 전국을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기를 드는 것이 바로 기재부입니다. 이 기재부가 나라 경제를 기획하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공평한 나라 되도록 만드는 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왜 이 다수 서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골목경제 활성화나 또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이 효과가 큰 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못 깎아서 안달이고 어떻게 하면 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이런 논쟁도 있었죠. 지역화폐 아무런 효과 없는 예산 낭비다. 이게 어딘가에 연구 결과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라고 발표할 수 있느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일부 맞아요. 거기는 지역화폐를 온 동네가 다 발행하면 이 동네에 쓸 거를 이 동네에 쓰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 결국 각자 자기 지역이 다 쓰면 낭비다. 안 해도 결국 자기 지역이 쓰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그 말도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수평적 이동 말고 수직 이동을 완전히 일부러 외면한 겁니다. 지역화폐의 핵심 가치는 수원에 쓸 거를 서울에 쓰지 않고 수원에 쓴다도 있지만 그건 사실 아주 부수인 것이고, 대형 유통점으로 몰리는 소비를 동네 골목 상권으로 낮게 깔아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형, 여기 이 근처에 어디 있는 대형 쇼핑몰 또는 뭐 유통점이 매출을 1조 원 올려서 1,000억을 남기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천에 어디 골목에서 1조 원 매출 쭉 나눠줘서 한 집이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그 매출에 의해서 이익권, 예를 들면 치킨집 주인은 아니 막걸리라도 지금 가난하니까 아이들 용돈도 줘야 되고 살림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채소도 사야 되고 쓰지 않습니다. 쓰면 또 그것서 돈 버는 사람은 또 딴 데 써야 되잖아요. 이런 소위 소비 승수 효과, 소비 증가 효과가 있는 걸 경제학을 조금만 배운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여기다 안 쓰려고 그러냐. 저는 결국 최종 결론은 이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뭔가 이해관계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는 자꾸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의문들 좀 불식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이 다 있죠. 지금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하여튼 국민이 낸 이 정말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든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100원 내서 100원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100원 내서 200원 효과가 있는 걸 써야 되고, 그 측면에서 지역화폐 정책은 소비 유발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고 또 지역 경제 생태계도 살리고 또 이 서민 경제를 키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줄일 게 아니라 계속 늘려가야 돼요. 핵심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지관 고생하신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사안에마다 모두 답변을 꼼꼼히 해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책계 한 소리 전달토록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온 거죠. 네. 후보님한테 뭐라고 정책권이 하신 거예요? 일단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니 사실 지역화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점 관련돼서 지역화폐가 실제로 쓰여지다 보니까 상인들은 그에 맞게끔 또 이 효과를 알았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 이거 좀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아니어서
내년도에 지역화폐 예산을 본 예산으로 좀 세워달라 이런 요청인 것입니다. 이미 상인들은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기재부라든지 국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은 아직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너무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아지고 말로는 이렇게 골목상권 전통시장 어떻게 해야 살릴 것인지 고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우리 회장님도 실제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저도 20년 동안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고 또 장사를 하면서 이제 임대료를 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지역화폐가 풀리면서 평상시 매출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렸고 또 평상시에 시장을 안 오던 새로운 단골 고객을 만들거나 또 그 현금보다는 이제 카드 매출이 더 높아지는 그런 엄청난 효과들이 골고루 보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기재부에서 너무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게 가장 아쉬운 것이죠. 경기도에서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지금 장사를 하시니까 그렇죠. 경기도 1차 재난 기본소득이 네. 그 재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그 지급이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해서 네, 네. 외부인까지. 그렇죠. 자, 그 효과가 장사하는 그 시장 상인한테 효과가 어느 정도로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 평상시 매출의 약 40% 정도의 그 상향이 됐다 효과가.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아마 그 요즘에 다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카드 매출 자료를 보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장사를 하게 되면 현금이 주로 이제 70%, 카드가 30%였는데 지역화폐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카드가 70%, 현금이 30% 이렇게 바뀐 상황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평상시에 카드를 잘 안 받던 것들도 지역화폐를 쓰고 이게 잘 활성화되다 보니까 일반 카드까지 잘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누려지다 보니 전반적인 그 매출액이 확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승의 매출 승수 효과가 아주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지역화폐로 인한 직접적인 그 매출 향상도 있는데 그에 따른 부가적인 것도 엄청나게 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카드도 잘 안 쓰던 것들을 카드 잘 쓰게 됐고 상인들이 카드를 안 받던 것도 잘 받게 되고 또 평상시에 시장에 한 번도 안 왔던 사람들이 시장에 한번 와서 또 돈을 쓰게 되고 이런 효과들이 좀 많이 플러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나 상인이나 판매자나 양쪽 모두 경기 지역화폐는 아주 좋은 당연하죠. 정책이라고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돼서 정말 힘들다고 하는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정말 활성화돼서 이 코로나 이전에 또 IMF라든지 대형 유통업체 들어오기 이전에 그 호황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님, 그 지역화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디 단체에서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중수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 방기용입니다. 자, 오늘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네. 아까 사회도 잘 보시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좀 떨렸습니다. 열림이 느끼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뭐 정책 건의 잘 하신 거예요? 예. 예,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셨는지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업 전반에 대한 문제, 지역화폐라든지 국가 쇼핑몰 대규모 유통점의 피해라든가 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자영업자 전반에 대한 문제를 건의를 드렸고요. 후보님께서 워낙 자영업 문제, 민생 문제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해안에 대해서 꼼꼼히 대답을 잘 해주시고 정책적 대안도 함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뜻깊고 고맙고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지역 사람 상품권 예산은 증액될 거라 믿어도 되겠죠? 후보님을 봐서는 확실하게 증액이 될 것 같고요. 증액뿐만이 아니고 원래 원상회복을 넘어서 더 확대해서 그야말로 지역과 골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시켜 확대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이나 기존 유통 기업에 대해서 예. 좀 많은 제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나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기존의 플랫폼을 기반을 하고 있는 대규모 그 대기업들이 실제 시장에 뛰어들어 그들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고요. 그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기반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반드시 플랫폼 사업만 하고 현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후보님께서 적극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자영업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지역 앞에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분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폐업에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홍남기 장관이 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에까지 대폭 40% 뭐 20% 뭐 70% 뭐 이상을 깎았다고 하니 이 열분을 이 자리에서 광화문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분들 그 단체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자 이재명 후보께 자 이런 그 지역경제 골목 상권을 잘 행정적으로 하시는 이재명 후보께 건의 정책 건의 사항을 하고 애로점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